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깊었어요. 굉장히, 굉장히. 그리고 듣기 능력이 좋아요. 어렸을 때 미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있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재밌는 게 듣기 능력은 굉장히 잘 알아듣는데 대답이 쉽지 않아요. 단순히도 머리에서 입으로 출력하는 그 입 쪽의 출력 방향을 학습, 훈련 이런 게 하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되죠. 어려울 거 없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말했던 게 자기가 제대로 아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이 부분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이런 거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게, 예를 들어 그래요. 저는 약간 일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업을 시작한 분이 요청한 것도 하나 없는데 '이런 걸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도 이런 거를 혼자 앉아서 다 정리를 해서 보내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리법이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사람이라서 아이가 모르는 게 있다면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할 것이고, 아이도 그런 걸 물어보는 거에 글쎄요,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수업 초반엔 좀, 샘플 수업 초반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라고, 질문은 무조건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이것저것 본인이 좀 불안한 부분이라든가 확신이 없는 부분 이런 속도 내비치기 시작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동명사를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부정사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다에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듣거나 본 적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떤 것인데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3번 배운 적 있다 하지만 기억 안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아이가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 정보들은 아니고 수학이나 수학처럼 공식을 알아야 되고 그걸 적용해서 풀려면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응용이 필요한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 3번의 안다의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6번까지 가져갈 거고, 이렇게 6번으로 편성된 정보들은 세상 모든 정보들이 그 재반 지식을 갖고 그 위에 새로운 정보가 서는 거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이 배우는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설명을 시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가 지금 어떠한 학습 결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 했을 때 이만큼의 학습 결손을 가지고 있어요. 뭘 정확히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영상으로 하나 뽑아서 보내주거나 할 것 같긴 한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표를 제가 드릴 거고, 아이는 이 표를 출력을 해서 손으로 다 채워서 저한테 내고 저는 그걸 첨삭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잡아갈 거예요. 이거 구구단이에요. 그냥 이거 빨리빨리 뽑아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이게 아직 안 돼요. 맞다. 아까 퀴즐렛에서 좀 보여줘야 될 거 있었는데 그걸 못했네요. 다음 시간이 있다면 그때 좀 보여주는 걸로 하고, 일단 아이가 뭘 못하는 건 아닌데, 뭐랄까. 아, 그래요. 배운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배웠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배운 것들이 그러면 제대로 된 패턴으로 잡혀 있냐? 그럼 네.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배웠던 것들을, 오래된 것도 기억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쓸 정도로 기억을 하지 않았던 것들은 그렇지 못하겠지만, 근데 이 경우에는 얘네들 다 맞췄단 말이에요. 이거 빼고 얘도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냥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지금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고 아예 금방금방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머릿속에 이제 제가 생각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며칠에 걸쳐서 굴려보면서 이 경로는 어떨까? 저 경로는 어떨까? 뭘 해주면 좋을까? 이건 알고 있을까? 저건 모르나?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머리가 돌아갈 것 같은데 긍정적이에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잘하네요.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수업을 몇 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지금 최근에 시작한 성인반 수업을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한테도 저는 "이해 가능한가요?"라고 그분은 저한테 요청을 주셨어요. 이해하고 싶다고. 근데 저는 그분한테 제가 2회를 해서 1회만 해도 1회 했을 때의 가성비가 10이라고 치면 2회 했을 때의 가성비를 7.5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7.5의 가성비면은 그분한테는 손해고 저한테는 이득이죠. 저는 새로이 학생을 구할 필요 없이 이분 그냥 편하게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품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문자를 빠르게 보냈어요. 저라면 주 1회 수업을 먼저 시작하고 저한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취한 다음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가고 싶으신 분이니까 저는 약간 호주 쪽 억양을 가진 사람을 구해서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던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실제로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아이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당장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식을 음식에 비유를 하자면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학생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채워서 줘야 되는 게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만약 학생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100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 줄 수 있는 능력이 100이라고 치면은 학생이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1회가 맞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200이면은 그럼 2회가 맞죠. 그리고 나서 그걸 소화시키기 위한 숙제들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제가 또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저는 거기에서 물어봤어요. 숙제 혹시 질려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좀 그런 적이 있다고, 물리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일본어를 독학 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저 또한 제 자신에게 숙제를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13,249개의 문장을 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지금 5,470개가 아니라 7,46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미 봤어요. 그리고 그중에 성숙카드 5,470개는 장기 기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카드 중에 제가 그냥 슥 하고 보면은 저는 그걸 안단 얘기예요. 장기 기억이라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딱 멈추고 얘를 봐서 미리 보기를 し、누르면은 C가 나왔죠. 이건 4예요. 이진산시의 4잖아요. 그죠? 이건 쉬우니까 다음 걸 볼까요?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고노헤야와 후유이 데스. 잠깐만. 사무이 데스. 사무이 데스네요. 이 방은 춥습니다예요. この部屋は寒いで 저 す。 일본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독학으로. 히라가나 카타카나 읽을 줄도 모르고 시작했고요. この部屋は 그럼 다음에는 이건 사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저는 5,400 몇 개를 다 외운 거예요. 그냥 통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이가 해낼 수 있게 저는 이걸 다 갈아줄 거예요. 이거는 와타시가 하라이마쇼. 아니 이거 잠깐만요. 하라이마쇼 이걸 겁니다.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이 얘기일걸요 아마. 私が払いましょ 맞죠?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연역을 보면 전 지금까지 이걸 5번밖에 안 봤네요. 2022년도 11월 12일 날 처음 받고 11월 18일 날 두 번째 받고 12월 3일 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5번 봤는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5번만 봐도 알 정도로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뭔가 쉬웠던 문장도 존재해요.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이한테 숙제를 몰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10명의 아이에게 10명의 아이가 똑같은 걸 다 필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 10명의 아이랑 상관이 없는 이 반의 아이를 맞는 아이만 남기기 위한 숙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10명의 아이에게 다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 각각 10명의 아이에게 100개의 단어를 가르친다고 치면은 이 10명의 아이가 100개의 단어, 각각의 단어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어떤 아이는 파닉스가 안 돼서 이걸 외울 방법이 없는 아이가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이미 선행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미 다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다 떠나서 그 각각의 단어를 쉬운 거는 안 보면 되는 거고, 어려운 건 더 보면 되는 건데, 그런 관리 자체에 대한 개념도 없고 기술도 없는 거예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걱정이 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해야 될 양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오늘 새로운 문장 10개를 습득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 지금 오늘 봐야 될 카드는 64개예요. 64개의 문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상기시켜주는 정도로만 각각 카드당 한 10초 미만으로만 볼 거예요. 적은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잖아요. 5명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 3명도 안 될걸요. 교육의 문제잖아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은 그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많았던 것 같은데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것만 말해도 시간이 벌써 10분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 이야기 많이 들어줬고 아이가 원하는 대답 다 해줬고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이 이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